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NH방송이 제일 처음 보도를 했고 미국 국방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타겟을 은행 어카운트로 바꿨다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보도합니다. 또 북한의 해외 돈벌이 수단은 AP통신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미국에서는 대단한 정치쇼가 펼쳐졌습니다. 공화당이 7년 동안 갈망했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한 표 모자라 실패한 현장에서입니다. 결정적인 한 표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도 투표에 참여한 존 맥케인 의원에게 나왔습니다. 맥케인 의원의 반대표를 상상하지 못한 공화당은 충격 때문에 아무 말조차 하지 못했고 대신 지도력이 없는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물러나라는 요구가 들립니다. 맥케인 후보를 같은 이슈로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내용이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바마 케어의 부족한 부분을 공화당과 함께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의 권력 전쟁은 이제 세계 뉴스입니다. 신임 공보국장이 뉴요커 기자에게 비서실장과 수석 전략가에 대한 전례 없는 최악의 욕설을 퍼붓고 증오한 것을 기자가 공개해버렸습니다. 방송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욕설과 증오의 말들입니다. 대통령은 법무장관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무장관이 대통령의 공격에 상처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임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웃 모임에서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호노룰루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길에서 텍스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식료품 쇼핑을 하는 미국 남자가 크게 늘어나 가정에서의 장보기 전담이 여자보다 남자가 많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북한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뉴스가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CNN의 바브라 스타 국방부 출입기자입니다. 네, 지금 끝났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그 국방부 출입 기자도 할 얘기가 크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 한국의 그 연합뉴스는 한 그 30분 전까지도 그 NHK 방송 등을 인용을 해서 미사일로 보이는 비행체를 발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뉴스는 그 이미 국방부가 이렇게 그 탄도탄 미사일이라고 확인을 했고 미국도 처음에는 NHK의 보도를 전해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밤 그 자정 넘어서죠. 12시 30분에 그 보도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북한이 처음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를 발사해서 그 물체가 일본의 경제구역에 도달할 수 있는 정도였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선박에 경고를 했으며 이제 지금 외무상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중이다. 현재까지 NHK의 웹사이트 영어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미국의 그 국방부가 여러 가지를 그 확인을 해봤더니 탄도탄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지금 이것이 그 방향은 대강 정해졌지만 어느 정도를 날아가서 어디로 떨어졌는지 여기까지는 지금 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긴급 미팅을 지금 소집을 해서 미팅을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9시 4분이니까 새벽 1시로 긴급 미팅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쯤이면은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대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북한에 관한 그 보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뒤에 함께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30분 전까지는 정확하게 34분 전까지는 오늘의 미국의 탑뉴스를 어떻게 하는가 백악관의 그 내부에서의 전쟁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의 상식적인 탑뉴스라고 하면은 역시 그 어젯밤 그 11시
6분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분위기가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진 헬스케어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더 인생사라든가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까지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이 많은 것은 백악관의 신임 그 공보국장의 여러 가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언. 제가 보통 그 오늘의 미국에서 웬만한 그 내용들 단어를 가능하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도저히 방송으로 전해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욕설들까지 막 한 것을 잡지 뉴요커의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폭로도 아니고 이것은 보도입니다. 기사로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 오늘 아침에 먼저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릴 뉴스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존 맥케인 상원 의원에게 굉장히 그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것이 배신감을 느끼는 게 적절한지 또 배신감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는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관적인 그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어제 그 스키니 리필이라고 불렸던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안이 찬성 49, 반대 51로 실패했습니다. 반대가 그 찬성보다도 2표가 많았는데 그런데 그 민주당이 48명, 공화당이 52명인데 어떻게 반대가 더 많았는가? 이렇게 된 것은 예상했었던 대로 그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리자 머콜스키 대통령이 트위터로 비난을 했었던 이 2명의 여성 상원 의원이 민주당처럼 이 안을 이대로 폐지할 수는 없다 했고 거기에 이제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제 그 민주당과 같이 그 표를 던진 겁니다. 어제 하루 동안 정말 대단한 정치 쇼였어요. 하루 종일 그 맥케인 그 의원이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는 힌트를 확실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표를 하기 위해서 그 등장을 하고 했을 때 의사당에서 민주당 그 의원들에게 가서 나 그 공화당 계획에 반대하겠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민주공화 가릴 것 없이 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다이언 파인스타인 연방 상원 의원하고는 포옹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노라고 그 공화당의 안에 투표를 함으로써 공화당이 7년 동안 이것을 오바마 케어를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그 계획을 존 맥케인 의원이 완전히 이제 그것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조금 들어보시겠는데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의 노라는 얘기가 조금 앞에 아주 작게 들리고 그랬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놀라서 깜짝 놀라는 바로 그 의사당 안에서의 소리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노하죠. 노하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하고 어제 그러니까는 그 말로 하는 그 투표였어요. 하고 박수 소리는 아마 민주당에서 그 쳤던 거겠죠.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끝난 것이 all about 맥케인 의원이 됐고 7년을 공들인 오바마 케어 그 폐지를 무산시켰다.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바마 케어를 존 맥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일으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마틱한 이제 뇌종양이다 하고 눈 위에인가요? 아래인가요? 윗부분이죠. 수술까지 받고 이제 의사당에 등장을 한 그 맥케인 의원입니다. 그런데 팍스뉴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 일요일에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하고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월러스가 오늘 팍스에서 이제 다른 그 호스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말하더군요.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은 정치 게임을 한 건 아니다. 제가 정치 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의 쇼는 보여준다는 뜻의 쇼이고 정치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맥케인 의원 자신은 이렇게 해서 이 안을 그 통과시켜서 오바마 케어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라고 믿어서 본인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믿어서 민주당과 함께 표를 던졌다. 이게 그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의 분석입니다. 최종 투표를 하기 전에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 멤버들을 격려를 했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 고고 했고 7년을 기다린 그곳에 가자. 미국의 훌륭한 헬스케어를 주기 위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패하고 나서는 3명의 공화당과 48명의 민주당이 미국인을 그야말로 그냥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다. 내가 시작부터 말했지만 오바마 케어를 파멸시켜 버리자. 그리고 딜하자. 워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맥케인 후보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대체안 없는 오바마 케어 폐지는 국민에게 나쁘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에 맥케인 후보가 수술하고 나서 의사당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안을 일단 투표하는 데까지는 이제 찬성표를 던졌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정말 훌륭한 존 맥케인이 투표하려고 돌아왔다. 용감한 미국의 영웅이요. Thank you, John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일단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공화당의 의원들 가운데서 이 지도부가 모자란 거다. 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지만 된다. 미치 매코넬 이제 상원 의장이 물러나라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알라바마가 지역구인 모 브룩스 의원의 얘기입니다. The buck stops there. That's why you take on that kind of responsibility. And if Mitch McConnell cannot get the job done on this, how is he going to get the job done on the rest of President Trump's agenda over the next 3.5 years? 앞으로 이 안조차도 미치 매코넬이 주도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3년 반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어떻게 이뤄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You are fired 대통령식 그 표현도 했습니다. 모르죠. 즉 미치 매코넬이 It's time to move on이라고 했는데 이 move on이라는 게 또 다른 안을 향한 move on인지 아니면 일단 여기서 끝내자는 것인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 밤인데도 의사당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자 춤을 추고 또 북을 치고 박수 치고 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박수 소리 등등이 끊이지 않고 나중에 사람들은 함성을 지릅니다. 네, 오바마의 시그니처 국내 프로그램으로 이제 평가받게 될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내내 그럴 오바마 케어가 폐지시키지 않게 된데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오바마의 또 캠페인 그런 상징이었던 Yes We Can으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을 보면은 국민 생활과 연관되지 않은 법안은 이제 다수당의 표결로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미국 정치에서도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것은 많은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구태여 비유를 해보자면 한국에서 담배값을 크게 한 갑에 2,000원이나 올렸다가 그 올린 주체가 다시 또 내리자고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분노 같은 거. 이게 실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바마 케어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슈를 더 잘 알고 그래서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조차도 유권자도 의식해야지 되고 또 때로는 존 맥케인 의원처럼 본인의 소신 같은 것도 이렇게 갖춰야지 되고 해서 이러한 안들은 이제 아무리 다수당, 백악관, 상원, 하원을 한 당이 장악한다 하더라도 이뤄내지 못한다는 여론 내지는 국민의 뜻이 훨씬 반영된다는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정치에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정치계의 뼈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척 슈머 소수당의 상원 리더죠. 민주당의 상원 리더가 우리 오바마 케어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는데 문제는 그저 대안도 없는 채로 칼을 들고 다 잘라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Nobody has said Obamacare is perfect.
Nobody has said our healthcare system doesn't need fixing. The problem was when they tried to just pull the rug out from under the existing healthcare system. So change it, improve it, but don't just take a knife and try to destroy it and put nothing in its place. 네, 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 쓸 수 있는 것도 없도록 그 나이프를 가지고 다 그 파괴해 버리지 말고 좀 바꾸고 좀 더 좋게 improve 시키고 change와 improv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그 소수 그 당의 원내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맥케인의 그 한 표로 인해서 통과되지 않았으니까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어떤 터닝 포인트냐면 미국 정치가 당파주의에서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면서 공화당 측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I hope what John McCain did will be regarded in history as a turning point, where the Senate turned back from its partisanship and started working together. We long for it. We yearn to work together. And there are various forces, they call them centrifugal forces. 이리하여 공화당의 이방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그 지적을 받아왔었던 이민 이슈에 있어서도 본인이 그 민주당과 함께 일을 했었고 한 그 맥케인 연방 상원의원 수십 년의 정치인의 그 내공이 정말로 그 대단한 정치 쇼를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그 백악관의 신임 공보국장이요. 기자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기자 믿은 내가 실수를 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기자는 off the record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비서실장과 수석전략가를 마구마구 그 비난하고 정말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그 들어보면 저는 읽었습니다마는 잡지 뉴요커에서 좀 그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언론이 그 팍스를 포함해서예요. 모든 언론이 이제까지 백악관의 공보국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같은 그 지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부인은 이제 바티칸 대사가 됐고요. 그런 사람도 지금 신임 공보국장은 너무나 그 자기중심적이고 미센터드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뒤에 이 백악관 속에서의 정말 내전이에요. 내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다음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정리해도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계속 모욕받고 하는 그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금 엘살바도르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내용의 인터뷰는 못했는데 그 팍스 TV의 터커 칼슨이 엘살바도르에 가서 앞에 얘기를 하더군요. 한 6분 정도 그 인터뷰하는데 본인 얘기가 몇 분 돼 있고 너무나 그쪽에 지금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방송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아마 돌아오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디에 서서 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인터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대통령이 당신에게 대해서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말들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the kind of hurt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president's criticism of you, do you think it's fair? Well, it's kind of hurtful, bu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a strong leader. He is determined to move this country in the direction he believes it needs to go to make us great again. And he has had a lot of criticisms, and he's steadfastly determined to get his job done, and he wants all of us to do our jobs, and that's what I intend to do. 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에 보면은 대통령이 우리도 그렇게 일하길 바란다. 그 전에는 대통령이 굉장히 그 확고부동한 결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려고 하는 그레이트한 그 미국을 또 그레이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강한 리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맨 앞에 그 답변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그 공개적인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 kind of
그 hurtful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좀 어느 정도는 상처를 받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금도 그 법무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들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말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하는 러시아 사태 조사하는 것에서 법무장관이 본인도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빠지기로 결정한 것, 그 결정은 옳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임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뭐 그렇게 대통령이 결정할 수는 있고, 다만 아직까지 직접 그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통령과 본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백악관에서 다른 사람과는 얘기를 해봤다. 이 직접적인 그 대화가 한 번은 있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뭐 해고하는 지도자도 있어요. 사회생활 할 때 보면은. 그래서 아마 그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공개적으로 그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바꾸고 싶다고. 그리고 이 제프 세션스의 경우는 본인이 사임하기를 좀 원하는가 봅니다. 사임을 해야지 아주 그 부드럽게 8월달 의회 휴회 중에 그를 그 교체할 수 있는 임시 법무장관으로, 그런 임시 법무장관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있어요. 항상 어떤 뜻으로든 정말로 그 신념에 의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몇 개월짜리 법무장관이라도 하면은 이력서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뭐 세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권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통령은 그가 스스로 사임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뉴욕 포스트가 사진을, 그 커버 스토리에 사진을 봤더니 뭐 대통령, 비서실장, 공보국장, 수석 전략가, 또 선임 고문 뭐 다 총충돌이에 출동했어요. 무슨 서바이벌 게임처럼. 다음에 등에 칼 맞을 사람이 누군지 몰라. 화이트하우스 서바이벌 게임, 서바이벌 그 에피소드,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두 사람이에요. 앤토니 스칼라무치 신임 공보국장과, 그리고 이제 그 오랜 그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지냈던 그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원래 비서실장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그 Chief of Staff잖아요. 모든 백악관 스텝 중에서 넘버 원 Chief니까 공보국장도 어떻게 보면은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에는 미국에서 권력 서열 1위가 대통령이고, 뭐 2위가 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원 의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2위, 3위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권력 서열 2위는 비서실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대통령이, 저는 생생한데요. 그때 저희 라디오 서울이 그 특별 방송으로 해서 12시 넘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패배를 시인하는 연설을 하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전화하고 뭐 수습하고 하면서 아주 늦게서야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 승리 연설을 하면서 딱 두 사람을 특별하게 소개했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라인스 프리버스, 당시에 이제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 이제 본인의 캠페인에서 많이 활동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사랑했었던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때로는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도 말한다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임 공보국장이 들어오면서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이 이제 모든 것을 그 리포트를 하는데, 다른 스태프들은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보국장도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스칼라무치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백악관에 너무나 스마트하고 또 강직하고 자신의 그 확신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의 싸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대통령은 이런 건강한 그 경쟁을 좋아해요 하면서 또 구태여 안 해도 됐었을 말을 누가 묻진 않았는데 전임 행정부에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의견이 통일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굉장히 그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그런 건전한 그런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건전한 경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데 이렇게 계속 그 공보국장에 관한 얘기가 많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퍼져나가면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런 경쟁을 인조이 할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미국의 뉴요커의 기자가 얘기한 것을 모든 세계 뭐 가디언을 포함해서 미국의 모든 언론들도 다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어요. 뭔가 백악관에서 자꾸만 정보가 새나가는 게 분명히 비서실장이야. 내가 연방 법무부하고 그 연방 수사국에 얘기를 하겠어. 그것은 중범이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 트윗을 하기 전에 뉴요커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그 뉴요커 기자에게 공보국장이 전화하기 전에 그 전날 그 전날이 아니고 그 당일인가요? 아무튼 저녁을 먹었대요. 이 대통령이랑 대통령 와이프랑 누구죠? 팍스 TV의 션 해니티랑 아직도 그 굉장히 팍스에서 가장 그 대통령을 비호하는 션 해니티랑 또 전에 팍스뉴스 CEO였던 빌 샤인이랑 이렇게 밥을 먹었으니까 뉴요커의 기자로서는 이 사람이 또 CNN에도 나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뭐지? 션 해니티한테 대통령이 정규적으로 어떤 충고를 받나? 아니면 그 팍스의 전 CEO를 어떤 직책으로 고용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텍스트를 이렇게 저녁 먹고 있음 했더니 그 뒤에 공보국장한테 바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고. 왜 말 안 한, 그러니까 기자가 말하겠어요? 말 안 하죠? 했더니 내가 누가 말했는지 알 때까지 다 해고할 거야. 판을 다시 짤 거야. 그러면서 기자가 씁니다. 그런 위협으로 기자가 뉴스원을 밝힌다고 믿는가? 신임 공보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군지 말해라. 미국인이라면 다 애국심이 있어야지 되고 기자, 당신도 애국심이 있어야지 되니까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가 말하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아니 그 저녁 먹은 거 얘기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하니까 이 공보국장이 분명히 비서실장일 거야. 왜냐하면 그 자리에 비서실장이 초대되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비서실장과 공보실장 사이에는 앙숙이 있었죠. 비서실장이 이 공보국장이 자신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도 팔고 트럼프가 같이 일하자고 했으니까는요. 백악관으로 들어갈 줄 알고 팔고 대기를 했는데 비서실장이 계속 반대를 해서 비서실장과 수석전략가와 사임한 대통령의 대변인이 계속 반대를 해서 본인이 최근에서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앙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계속 기자가 누가 리크했다고 말 안 하니까 그게 대통령을 돕는 거냐? 오케이.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모두를 해고할 거야. 누가 이것을 알려줬는지를 알 때까지. 그때 너는 아무도 너에게 뉴스를 준 사람까지도 보호하지 못할 거야. 2주일 안에 내가 다 해고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명 내일 3명이나 4명을 해고할 거야. 누가 당신에게 이 전역에 대해서 알려줬는지 내가 알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다가 본인의 입으로 프리버스 비서실장이야. 그리고 이제 그가 그랬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곧 사임하라고 하고 말 거야.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 비서실장에 대해서 제가 단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F자로 시작되는 것을 먼저 말하고 편집증 정신병자야. 편집증 환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에 대해서도 나는 내 브랜드를 만들려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나는 스티브 배넌이 아니야 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으로 스티브 배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서도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다른 백악관 사람 가운데서는 가끔 대통령이 너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만한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만도 얘기하는데 이 스카라무치는 절대로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마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백악관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디지털 지문도 갖고 있고 FBI와 연방 법무부에서 내가 다 갖고 있어. 기소할 거야. 중범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가동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대통령과 자신이 제가 방송 목소리는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과 자신이 누군가가 그 리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식으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뉴요커의 기자가 CNN 방송과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CNN 방송에 이제 나와서 이 이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카라무치 공보국장이 CNN으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인터뷰가 30분이나 되는데도 전화 인터뷰였다는 게 여기서 그 제가 궁금증이 풀렸어요. 전화 인터뷰에서 뭐 이건 대통령과 나는 같은 배를 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을 리크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제 시리아 뭐 백악관에서 저녁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리아 북한에 관한 정보를 리크하는 사람은 매국노야 150년 전 같았으면 교수형에 처해졌어.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요커의 기자가 이런 얘기를 다 해버리자 다시 그 공보국장이 어떤 때 나는 굉장히 컬러풀한 그 랭귀지를 쓰는 사람이지 앞으로 그 랭귀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도저히 방송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심하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싸우는 이 마음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과 같은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 하는 거, 사과하지 않는 거, 트위터 했다가 내리고 또 완전히 반대적인 내용을 트윗하는 것 때문에 미니 트럼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본인이 공보국장이 되고 처음으로 백악관의 그 기자 브리핑룸에서 내가 비서실장과 브라더와 같은 관계야 라고 얘기했을 때가 이게 카인과 아벨과 같은 브라더라는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느꼈다는 거죠. 이게 고쳐질지 어떨지도 또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보국장과 비서실장을 싸우는 게 하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백악관이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 글쎄요. 무슨 일이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죠. 그리고 잠시 뒤에 북한 이슈 다시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현지 시간으로 11시 11분에 지금 그 북한의 그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가 돼서 45분을 비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 그 피해는 뭐 아직 모르고요. 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14번째잖아요. 올 들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관한 그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극박하고 좀 어려워졌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 가운데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가장 빨리 오히려 방송보다도 보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의 그 도쿄 특파원이 이게 NHK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는데 아나 파이필드 도쿄 특파원이 원래 이렇게 그 북한 이슈에 관심이 많고 정보가 많고 빠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습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지금 뭐 청와대에서 회의를 하고 있을 테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북한 해커의 새로운 타겟이 은행 어카운트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그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패턴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뭐 군사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퍼뜨리고 이런 목적으로 해킹을 했다면 이제는 캐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kind of 역풍일 수도 있는데 경제 제재를 더 점점 조여들어 가니까 이게 캐시 절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니 픽처스를 2014년도에 해킹했고 2016년도에는 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올해 또 그 워너크라이 랜섬 심고 한 것을 북한이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은행 어카운트를 타겟으로 한다는 것이 아직은 낮은 단계여서 뭐 멜웨어 정도 심는 것이겠지만 한국 ATM 이런 것을 뱅크 카드 정보를 빼내서 대만, 중국, 태국에 팔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돈을 쓸 수 있고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전했습니다. 그리고 AP통신은 북한이 또 돈을 어떤 방향으로 벌고 있는가.
대부분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태권도라든가 앙골라 태권도, 콩고, 그 중앙아프리카의 콩고는 대통령군 경비 특별군, 이집트에는 이제 그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그 부품도 납품하고, 에리트리아라는 그 아프리카에는 군사 장비 팔고, 또 쿠웨이트에서는 건축, 모잠비크에서는 탱크, 미사일 시스템 팔고, 남미비아에는 뭐 공장 지어주고, 나이지리아 의사 보내고, 오만 건축, 카타르 건축, 뭐 러시아는 벌목,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요 수입원이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가장 큰 뭐 식당 등등, 식당을 하는 곳도 있어요. 또 다른 곳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또 건축회사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뭐 시리아 군사 장비 팔고, 수단도 뭐 라켓 컨트롤 해주고, 위성 미사일 시스템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이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 북한이 또 다른 그 미사일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오늘의 미국도 지금 순서도 바뀌고 분위기도 조금 그 바뀌고 하는데요. 헤드라인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점 많은 미국 남자들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서요. 맨스 헬스라고 있잖아요. 남성들이 보는 잡지,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그 패턴을 알기 위해서. 84%의 미국 남자가 제가 집에서 장 보는 그 중요한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아니라, 이렇게 답변을 해서 10년 전보다 19%가 늘어났답니다. 이거 좀 많은 거 아니에요? 푸드 쇼핑을 하고 하는 것이요. 쇼핑을 하고 넣고 음식까지도 하고 한다는 건데, 조사 기구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NPD라는 그룹 그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에서 식료품 쇼핑하는 사람은 41%가 남자, 나머지는 여자라는 거고요. 마켓 리서치 회사 그 비디오 마이닝인가요? 이 회사에서는 남자가 49%래요. 장 보는 데까지는 비슷한 겁니다. 미국 남자들 장 많이 봐요. 한국 남자분들도 시장 가는 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가정일을 꼭 많이 하는 건가? 그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싱글맨이 좀 많아진다고도 볼 수 있고요. 젊은 세대는 남자도 미국 남자 음식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맨스 헬스 잡지가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에 쿠킹 그 비디오를 봤다 하는 사람이 뭐 조사 대상자의 반이고, 93%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음식은 만든다. 이런 조사 왜 하냐면요. 슈퍼마켓도 이제 그 팔로라든가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러는 건데, 남자들은 장기적으로 그 마켓에 가서 전략적으로 쇼핑하지 않고 당장 기억나는 것, 지금 먹는 것, 뭐 아니면 오늘 저녁에 먹을 것, 그래서 가면은 런치박스, 오늘 저녁 디너 이런 칸들을 마련해 놓고, 맥주를 사도 남자는 6팩, 여자는 12팩을 사고 조금 더 그 장기적으로 메모하고 생각하고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보이스카웃이 성명만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월요일에 그 미국 대통령이 보이스카웃 그 내셔널 그 잼보리에서 얘기했었던 힐러리 클린턴 비난하고 버락 오바마 비난하고 뭐 농담이긴 했지만 헬스케어 안 통과 안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You are fired 소리 들을 거야 라는 얘기하고 페이크 미디어 얘기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우리가 의도했었던 것 아니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은 1937년부터 있었던 전통인데 정말 이런 모임에서 정치가 그토록 들어간 것이 유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어제 그 세라 허카비 백악관 그 대변인이 기자들 그 질문 받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아니 그 누가 그렇게 불쾌했단 말인가? 내가 바로 퍼스트 핸드로 옆에서 보고 들었는데 아마 현장에 동행했는가 보죠. 모두 다 좋아하던데 무슨 그런 소리냐라고 했지만 보이스카웃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놀룰루가 미국의 주요 도시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길을 걸으면서 텍스팅을 금지하는 불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분들,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면서요. 그리고 뭐 디지털 카메라, 랩탑 뭐 그런 거 보는 거, 종이 보는 것도 금지한다는데 자세히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적발되면 $35 벌금 내고 같은 해에 두 번째 적발되면 $75 벌금
벌금을 내게 되는데 호노룰루 시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떤 때는 사실은요, 이런 것은 꼭 뭐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식이 부족한 때가 많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새롭게 확인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동부 시간으로 오늘 아침 10시 45분이니까 서부 시간으로 7시 45분, 현지 시간으로 어떻게 되나요? 11시 45분이 되나요? 확인을 했다 하는 게 국방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 트럼프 대통령도 어려워졌고 더군다나 이제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안해 놓은 문재인 대통령 힘들어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